올해 여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 같네요. 저는 40대 주부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들과 함께 더위를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요. 결혼하고 정말 돼지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고된 일과 구박뿐이었네요. 사람 사는 일은 제 뜻대로 절대로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저의 과거에 대해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어디 터놓고 얘기할 것도 없는 제가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더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일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하셨었어요. 온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삼겹살이잖아요. 그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희 시댁은 아주 열심히 돼지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시집을 와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먼 지방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거의 가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타고난 성품 자체가 꼼꼼하고 부지런한 편이라서 크나큰 책임감을 가지고 근 15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시집을 오고 나서 처음부터 농장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댁 근처의 시내에 있는 곳에 작은 방을 얻어 남편과 생활하다가 시아버님이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15분 떨어진 곳에서 모터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그 근방에 집을 얻었었죠. 맏아들인 남편은 너무나 순수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고 하시니 당연히 저희가 집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따로 살면서도 하루에도 2번, 3번씩 들러서 부모님을 들여다보고 반찬도 사드리고 할 정도로 효자이기도 하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저 조금씩 거들기만 할 줄 알고 남편의 뜻을 따랐던 것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기 여보, 우리 아무래도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아버지가 허리 아프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우리가 가서 조금씩 도와드리자, 응? 아버님 많이 다치신 거예요? 어르신들 허리 같은 데 다치면 금방 안 낫는다고 하시던데.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들어가서 도와드려요. 고마워, 여보. 내가 가게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도와드리고 퇴근하고도 도와드리고 당신은 그저 어머님 심부름이나 조금씩 하면 될 거야. 고마워, 여보. 아니에요. 큰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요. 저는 오히려 당신이 이런 효자라서 더 좋은 걸요.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도련님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시댁살이를 시작한 후에는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 있는 집인데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서 방음 시설도 잘 안 되었고 집안 곳곳에 손볼 것도 많았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이 1개이다 보니 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써야 하니까 마음 놓고 샤워하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답니다. 신혼 때라서 아직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예민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남편은 한창 저와의 잠자리에 불타던 시기라서 이틀이 멀다 하고 제게 들이댔었는데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시댁이다 보니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저는 이상하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신혼 3개월 차이니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기에 저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시부모님은 일어나셔서 돼지 우리에 나가시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아침 준비를 하셨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시부모님의 말소리, 그릇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려왔고 시댁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제 기상시간은 그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너무너무 힘든 걸 억지로 일어났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저는 워낙 못 일어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 딴에는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겨우겨우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답니다. 학창시절에도 8시가 다 되어서 겨우 눈을 떴던 제가 갑자기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버리니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되었었고 그 당시 시내 쪽에서 몇 시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벌써 일어났어? 이 늙은이들이 새벽부터 쿵쾅거리니까 잠을 못 잤지? 더 자야 하는디. 아니에요, 어머님. 일어나야죠. 뭐 해야 해요?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그려.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네, 그려. 그럼 여기 콩나물 씻어서 국 좀 끓일래? 네, 어머님. 끓여볼게요. 아침 준비라고 해봐야 간단하게 콩나물국 하나 정도 끓이는 것을 도와드렸던 이때가 너무 그립네요. 콩나물국을 끓이고 아침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6시가 넘었고 밥을 먹고 7시가 되어 1차로 치운 후 돼지 우리에 나가 청소를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가 되면 시동생과 남편을 깨워서 또 2차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저도 씻고 알바를 나가는 것으로 아침의 일상이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런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당분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결혼 초기라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제 결혼 생활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난 거요? 여자가 아침잠이 너무 많으면 못 쓰는디. 어머님,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아가씨 때처럼 혼자 생각하고 늦게 일어나면 쓰나? 결혼했으면 이 집 법도를 따라야지. 안 그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농장에 청소도 많이 해야 하는디. 늦게 일어나서 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었을 때 시어머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물며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저기 엄마, 이 사람은 홀몸도 아닌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좀 늦잠도 자고 그렇게 해주게 하지. 내가 언제 일찍 일어나라고 강요한 적 있냐? 그냥 얘가 일찍 일어나서 한 거지. 마음 놓고 늦잠 자거라. 이 늙은 애미가 다 하면 되니께. 아유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 뱃속에 애기도 있으니까. 아이구야, 어디 애 안 낳아 본 사람 있다냐?
나도 다 너랑 네 동생 배 아파서 낳는 날까지도 똑같이 일했다. 이 정도 일하는 거 가지고 애기 잘못되면 세상에 누가 멀쩡하겠냐? 마음대로 해. 뾰루퉁해지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마음이 내내 불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배는 점점 더 불러오기 시작했고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유산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알바까지 그만두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시동생이라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결혼 안 한 총각인 시동생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남편의 모터 가게에서 알바도 하고 동네 식당 배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시간이 너무 한가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대낮에도 집에서 술 퍼마시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 크게 소리를 키워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한 집안에 같이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차마 말할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 시동생이 크게 싸움까지 번졌었습니다. 너는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네 형수 배불러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딴 개같은 행동을 하고 지내면 어쩌자는 거야? 뭐? 형 말 다 했어? 형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딴 소리를 해? 아 짜증나. 이놈이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네 형수가 한 집안에서 얼마나 불편했겠니? 능력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씨, 진짜 형이면 다야? 형수면 다냐고. 내가 피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꼴랑 몇 살 위로 태어난 형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명령하고 혼내고 그딴 행동하지 마. 알았어? 시동생과 남편의 싸움은 아주 크게 번졌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크게 화를 내시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탓하시던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배우겠냐며 큰 소리를 내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낳으면 아이 돌보느라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덜 쓰겠거니 생각하면서 출산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면 뭔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가족 간의 화목도 더 생기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셨습니다. 남들은 아들도 잘만 낳더니만 우리 집 며느리는 어째 딸을 낳았대? 요즘은 딸 낳는 게 200점이라고 하잖아요. 딸이 더 귀해요,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대를 이으려면은 자고로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장남의 자식이 딸이니 원. 얼른 몸 추스리고 둘째 낳거라. 어머님, 아직 아이 낳은 지 50일도 안 됐는데 둘째라뇨.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연년생도 낳고 쌍둥이도 낳는 세상인데 빨리빨리 아들 낳아야지. 저는 제왕절개해서 좀 더 몸을 추스려야 해요, 어머님. 아이고야, 그것도 자랑이라고. 애도 순풍순풍 못 낳는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아이고. 제가 딸을 낳아 못마땅해 하시는 시모 때문에 진짜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다들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시댁살이를 하면서 농장일도 도와드리고 식구들 밥도 차려야 했기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한 달 정도 친정에 와서 좀 쉬라고 하셨지만 차마 제가 그때는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친정 가서 산후조리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건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아이를 챙긴 후에는 아이를 업고 농장에 나가서 돼지 우리 청소를 하고 사료도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더웠지만 시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자기가 가게 일을 하면서 농장 일을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말이 쉽지 어디 그게 되나요? 더욱이 남편은 외골수에 약간은 모자란 듯한 사람이라서 밖에서 남들이 일 시켜 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슬슬 구슬리면 간이라도 다 빼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모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밤을 새서 일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냥 딱 남들이 부려먹기 좋고 집안에서는 형 노릇, 남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농장 일이며 집안 일은 시모와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농장 일에 익숙해질 때쯤부터는 시모도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허리와 팔도 아프시고 어느 날은 두통까지 심해지셨다고 하시며 시동생과 둘이 시원한 방 안에서 옥수수를 드시며 선풍기 바람을 쐬고 계셨죠. 한여름에 아이를 업고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너무나 바라셨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아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딸아이를 절대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징징대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시며 방에 가서 따로 밥을 먹으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아이도 안아주지 않으셨으며 그냥 한숨만 쉬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제게 말씀하셨죠. 애미야, 그 아들 낳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 남들은 잘도 낳더니만 도대체 우리는 왜 아들 손주도 없는 것이냐고. 아버님,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대가 끊길 지경까지 된 것이냐. 조상님들도 너무 아시지. 한숨을 쉬시며 제게 아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가 끊길까봐 걱정을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소식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농장 일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밤만 되면 남편을 붙잡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정말 너무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가진 아이라서 특히 몸조심을 하면서 임신 기간을 버텼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모두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지만 둘째 역시 예쁜 공주님이 태어나게 되었죠. 둘째까지 딸을 낳은 후 시부모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심하게 변하셨습니다. 아들을 바라신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손녀딸을 낳았는데 기뻐하는 내색이 전혀 없으시고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쉬시면서 제 탓을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응? 아니 정말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정말 못 살아. 어머님, 그게 성별은 남자가 정한다고 하던데. 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남편 탓을 하고 지랄이니? 아이고,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지. 어이구. 시모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저는 이번에는 큰 맘을 먹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제대로 친정에 가서 쉬고 온 적도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돼지 농장 봐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서럽기까지 해서 큰맘 먹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혼자 아이 둘을 케어하고 갔더니 많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이 반가워서 이것저것 못해 주셔서 안달인 친정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며칠 동안 정말 너무나 행복한 친정살이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더군요. 퉁명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하며 가시 박혀 있는 말투하며 뭔가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친정 가서 쉬고 오니까 좋냐?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농장 일까지 하고 있는데. 여보, 나 친정에 얼마나 오랜만에 갔다 왔는지 알잖아. 진짜 몇 년 만인데. 그러니까 좋냐고. 딸 아빠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짜증나는 나는 내팽개쳐두고 네 혼자 쉬고 오니까 기분이 어떤데? 어? 뭐라고? 여보, 딸 아빠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온 게 잘못인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됐어. 남편은 밖에서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너만 편하면 됐지. 남편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남편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주변에서 딸만 둘 낳았고 제가 아이 둘 데리고 도망갔다는 말까지도 했는지 남편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안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현재 임신 상태이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었으니 반드시 남자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다니던 시동생은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동서를 처음 본 순간 눈이 쫙 찢어진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차마 그 정도로 막무가내의 스타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송곳이 삐져나올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정말 어린 것이 너무 싸가지가 없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딸만 둘 낳았다며 은근히 제 속을 긁어 놓더라고요. 형님네는 딸만 둘이라면서요? 그것도 제왕절개라고 하던데? 딸만 둘이 뭐가 어때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아니, 뭐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제왕절개하면 아이 둘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 낳는 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또 아이 낳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애를 가졌다지만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리다고 해도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도 난 말 함부로 하는 거 싫어하니까 특별히 말 조심해줘. 알겠어?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배야. 뱃속에 아들내미가 놀랬나봐요. 큰엄마가 큰 소리를 내셔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속을 긁어놓는 예비 동서에게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부랴부랴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는데 딱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이 집안의 첫 아들을 동서에게 주시다니 진짜 처음엔 너무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성별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하도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저 또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나 봅니다. 동서네가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도 아니셨어요. 하나부터